안녕하세요. 태풍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양권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제가 분양권은 잘 몰라가지고 좀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모르는 편이지만 그래도 요즘에 워낙 분양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다뤄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너무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꾸준히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동산 분양권 정체가 뭐니? 라는 글입니다. 저 머니에 저 빨간 줄이 그어져 있네요. 문법 좀 수정할걸. 근데 어쨌든 분양권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생소한 분이실 텐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이제 입주권이라는 말로도 하고 분양권이라는 말로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으로 일반 분양을 한다던가 혹은 조합원이 돼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돼가지고 그 분양권에 대해서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갑자기 분양권이 이렇게 많이 얘기가, 기존부터 분양권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요즘에 이렇게 분양권 얘기가 많이 나오냐 보면은 어쨌든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울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수도권도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서 기존부터 분양권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이 원리를 보시면 아는데 처음에 계약금을 넣죠. 전체 집값을 그냥 4억이라고 가정합시다. 4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계약금은 보통 10% 혹은 20%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10%라고 하면은 4천만 원만 있으면 되죠. 그럼 계약금 4천만 원을 내고 이제 중도금은 뭐 60%를 낼 수도 있고 80%를 낼 수 있는데 60%를 낸다고 하죠. 그 60%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중도금에 대한 무이자를 지원해 주는 곳이 많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계약금 내 돈 10%만 있으면은 그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새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갈 거고 처음에는 그 분양권 가격이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분양권은 몇 가지 장점인데 일단 등기를 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내후년에는 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다른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요. 등기를 안 치기 때문에 등기 비용이 들지 않죠. 취등록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가 50%, 1년 이내는 50%. 50%가 클 수도 있지만 내 돈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 갖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보면 50%라서 사실 분양권 시장은 다운 거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양권을 안 했던 이유가 그 다운 거래가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다운 거래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분양권에 대해서 접근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동안에 분양권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권을 지방에 있는 새 아파트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분양권에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그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됐던 미리 찾아놨어요. 그 원주 이지더원
이지도원에 대한 그 분양권이 그 회사 물량이 좀 풀리고 사람들의 꾸준한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분양권은 네이버 부동산에 여기 보시면은 분양권이라고 있죠. 아파트 분양권 보이시나요? 아, 이게 좀 잘리나요? 제가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는군요. 네, 적당하죠. 네이버 부동산에 여기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있죠. 이 아파트 분양권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분양권이 뜹니다. 볼까요? 한번 어떤 매물이 있는지. 이 이지도는 보면은 요 끝에 207동, 206동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산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207동을 보면은 이렇게 P가 있어요. P200. 이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분양권 10%에 요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분양권은 또 복비도 좀 지역에 따라 분명 다른데 복비도 좀 싸요. 왜냐면은 어디는 그냥 일괄적으로 100만원 인데도 있고 어디는 뭐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이렇게 해서 0.4 곱하면 뭐 80만원일 거예요. 이렇게 P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마이너스 P가 있나요, 혹시? 아까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P가 있나? 가격순. 아이고, 전세. 네. 무피는 그냥 내가 샀던 가격 그대로 팔겠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P를 제가 아까 검색하다 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안 보이네. 아, 높은 가격이랄까.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P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그 말은 기존에 샀던 사람은 손해를 보고 누군가에게 팔게 되는 거고, 그렇게 팔게 된 거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서 무피로만 팔아도 그만큼의 이익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은, 근데 이게 분양권이 개인으로 했을 때는 중도금 대출이 1인당 세대당 2건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좀 많이 됐다고 하는데 2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 이상 사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중도금 대출이 아니라 중도금을 나중에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을 마지막에 일시불로 내는 거죠. 그냥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중도금도 무이자 대출 받고 그거랑 혹은 중도금을 나중에 내는 거랑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렇게 분양권은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조금 모자르신 분들 그리고 처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분양권 투자가 되게 인기가 많고요. 특별히 수도권이나 이쪽 서울은 뭐 언감생심이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매수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분양권은 그게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입주 때까지일 수도 있고 이런 거가 심하기 때문에 지방은 그러면 아무도 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은 규제가 많이 없거든요. 전매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당첨되면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사람들이 분양권 투자를 많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싸다고 많이 사면은 아까 마이너스 P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그 마이너스 P 이 마피 300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P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될 수 있어요. 내게 그러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분양권 묻지마 묻다라고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마이너스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아무리 그냥 소액이라 그래도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하시고 이쪽이 향후
인구 증가가 얼마나 늘어나는구나. 호갱론으로 볼까요? 여기 원주? 제가 호갱론은 잘 안 써서 네, 호갱론으로해서 원주 이지더원 쳐볼까요? 원주 이지더원 여기 있죠. 이지더원 네, 무대충 이게 아닌데? 다시 잘못 검색했네요. 요즘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서. 이지더원 2차 오케이. 네, 이지더원에서 일단 여기고요. 호갱론어가 보는 거는 뭐 이런 실거래가 다 뜨죠. 호갱론어는. 네. 오, 왕관 달았어. 네. 그리고 인구 변화를 볼까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아까 봤는데. 네, 인구. 원주는 인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순인구 이동도 볼 수 있고 공급은 볼까요? 공급은 향후 얼마인지 이게 뜰 수 있어요. 향후 2729세대 아마 아까 그 분양권 때문인 것 같고 2년 후 그래서 1년 후 사이 이렇게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개발 호재 뭐가 있는지 그쵸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서 외지인 비율 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게 내가 이 분양권을 사도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이제 분양권은 많은 걸 보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 입주 물량 이게 가장 크겠죠. 분양권은 어차피 새 아파트니까 그것만 잘 주의하시면 분양권 투자 저도 이렇게 하나 샀나? 예전에 네, 최근에도 하나 하고 했는데 한 번쯤은 해보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요즘 그걸 느꼈거든요. 이런 부동산도 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거 분양권 신기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좀 공부해 보시고 분양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갱론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조회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호갱론은 이제 실시간으로 인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어디를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지. 영통자이가 이게 아마 곧 분양이에요. 네. 영통자이 분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기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썩 이렇게 베스트 자리는 아니거든요. 수원에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영통자이 하시려는 분 근데 뭐 다 알죠. 이게 베스트 자리는 아닌데 신축이니까 여기서도 살짝 멀고 제가 여기 근처 살아서 잘 알아요. 여기가 이제 이걸 뭐라 그러지? 신영통이라고 했고 뭔가 신자 들어가는 건 약간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근처로 이렇게 사람들 관심 있는 단지도 한 번씩 호갱론을 보면은 재밌어요. 또 어디 보지 사람들이 영통자의 음마 네 이렇게 보네요. 검암명 노얄 여기가 그 이병헌이 선전하는 곳 같은데 네 다들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아마 분양권일걸요. 그쵸 분양하는 것 같던데 남들이 어디 보는지 한 번씩 보면서 지제역 이게 다 분양하는 친구들 네 지역은 이걸 많이 보네요. 망포동이 좋아지나? 좋아져야 되는데 팔은 안 오르고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더 이야기해봤자 그냥 주절주절 되는 거니까 어쨌든 분양권이 이래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지도 보시면서 분양권이 뭔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부동산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지난번에 원룸 얘기했나요? 원룸 한번 얘기해야겠다. 원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룸이던 분양권이던 구분상가던 재개발이던 아파트던 재개발 아니구나. 재개발 한번 할게요. 다음에
뭐 특정 분야가 있는데 그것만 이제 주력으로 하기보다는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잘 알아가면서 하면은, 그리고 경매를 잘 못하는데 안 해봤어요. 그것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쏠리면 같이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아두는 차원에서 분양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좀 되게 빈약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